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요거 비동기가 없는 동기 코드들 이렇게 그림판을 통해서 호출 스택과 선언에 대한 지도, 스코프 체인이죠. 스코프 체인 같은 걸로 동기 코드들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나 이거 듣기 전에 분석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분석했던 거 방법 그림 그리면서 분석을 했죠. 그거를 머릿속에 잘 익히시고 머릿속에 익혀질 때까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달달달 외우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될 때까지는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폼은 좀 안 나죠. 개발자인데 머릿속으로 다 해결하면 멋있는데 맨날 뭐 메모장, 노트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서 막 손으로 그림 그리고 있고 좀 웃기긴 한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귀찮다고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면 이런 코드 분석하는 속도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동기 부분 코드는 분석을 해보시고 사실 동기 부분 코드는 정말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비동기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몇 개 알려드릴 텐데 핵심 키워드를 알게 되시면 동기는 진짜 쉬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비동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동기. 항상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비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별의별 그 답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게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비동기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돌아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동기는 이제 동기의 반대말이죠. 동기가 아니다니까 아닐 비자 붙여서 비동기라고 하는 건데 비동기는 동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시에 뭐 두 개가 돌아간다. 동시에 세 개, 네 개가 돌아간다. 이런 동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엄청 헷갈립니다. 비동기는 동시라기보다는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죠. 동기 코드는 대부분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데 비동기 코드는 코드 순서랑 실제 실행 순서랑 다릅니다. 그래서 비동기 코드는 동시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요게 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동기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또 비동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사람들이 비동기 코드를 막 동기 코드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쓰죠? 프로미스 같은 거 쓰면 프로미스 코드를 동기 코드로 바꾸겠다고 async await을 쓰죠. async await을 쓰는데 그게 사실 동기로 만드는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표현을 잘못해서 비동기를 async await 통해서 동기로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완전 틀린 말이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한 번 비동기는 영원한 비동기.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해병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 비동기는 영원한 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비동기는 영원한 비동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비동기를 동기로 바꾸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비동기를 동기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그러니까 그 옵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를 동기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비동기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비동기에 관련해서는 이 두 문장 꼭 기억을 하세요. 한 번 비동기는 영원한 비동기. 비동기는 동시의 문제가 아니다. 순서의 문제다. 사실 이것만 하면 비동기는 한 70%, 80%는 끝났고 이제 코드로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set timeout이라는 타이머가 있죠. 그리고 얘는 콜백인데 제가 콜백이라고 무조건 비동기가 아니라 그랬죠. 비동기 콜백만이 비동기고 동기 콜백은 동기예요. 그러니까 콜백이라고 무조건 비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동기 콜백 오해를 하지 않게 비동기 콜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set timeout 3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여기는 0초, 그 다음에 여기는 1초, 여기는 2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node async 0초, 1초, 2초 뒤에 각각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맨날 같이 하던 도식화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한번 해보죠. 일단 그러면 이 파일이 호출될 때 어노니무스 자동으로 생긴다 그랬죠. 어노니무스 함수가 호출되고, 디스는 뭐 일단 윈도우, 노드니까 뭐 글로벌일 수도 있겠네요. 스트릭트 모드는 아니니까 윈도우 아니면 글로벌. 그 다음에 setTimeout, setTimeout을 이제 호출을 하죠. 저희가 setTimeout, setT라고 쓸게요. setT 호출하면 어떻게 되죠? 호출하고 끝나죠. 호출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 setTimeout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etTimeout 호출했으니까 또 여기서 setTimeout 하고, 그 다음에 끝나서 세 번째로도 setTimeout 호출하고,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면 여기 코드들 전부 다 실행됐으니까 이 파일도 실행이 끝난 거여서 어노니무스가 빠져나가요. 그럼 호출 스택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 콘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비동기부터는 저희가 그렸던 호출 스택과 선언 지도,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제가 이건 그냥 고급 강좌 아니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벤트 루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벤트 루프는 사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보통 백그라운드와 큐 두 개를 저는 보통 그려요. 근데 이게 정확한 스펙이 아니라 그랬죠. 정확한 스펙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해도 99%는 맞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강좌에서 자바스크립트 스펙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스펙대로 하면 정확하긴 한데,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 10배에서 20배는 더 걸려요. 근데 시간도 여러분의 실력인 거 아시죠?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풀 때 시간 내에 풀어야지 정답이고, 시간 초과하면 틀린 거잖아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스펙이랑 실제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스펙대로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예요, 스펙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이드가 있거든요. 가이드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가이드가 독스에 가이드가 있고, 여기서 이벤트 루프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벤트 루프를 보시면 실제로는 페이지라는 게 있어서 요런 단계를 거쳐요. 제가 몰라서 이걸 이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이대로 분석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원래 이 페이지에는 뭐 하고, 타이머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콜백들 돌아가고, 아이들 프리페어, 폴, 체크, 클로즈 콜백스, 이런 식으로 순서,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해야 정확하긴 하겠죠. 그렇게 해야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제 방식, 여러 개 페이지 쓰는 것보다는 백그라운드와 매크로 태스크, 마이크로 태스크, 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사실 고급 강좌는 아니고 원래 제가 누누이 제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setTimeout은 비동기 함수예요. 비동기 함수. 근데 이 자체로 비동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함수 자체에서는 내가 비동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비동기인지, 또는 비동기 중에서도 프로미스인지, 이런 거를 알아내려면 전부 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어노니무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etTimeout. 이제 setTimeout이 비동기라는 걸 알았으면 이 부분 매개 변수로 넣은 두 개 있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넣었고, 그 다음에 밀리초를 매개 변수로 넣었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만의 공식으로 정리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식으로 이렇게, 나는 뭐 setTimeout은 여기 백그라운드 부분에다가 t라고 적어 놓겠어. t. 그 다음에 뭐 함수 있겠죠. 여기 함수 있고, 그 다음에 0초,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그 표기 방법으로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etTimeout은 끝나는 거예요. setTimeout 끝나고 두 번째 setTimeout, 두 번째 setTimeout 할 때 setTimeout 호출되고 나서 여러분만의 그 표기법으로 백그라운드에 t하고 함수 하나랑 1000 이렇게 적고 setTimeout 끝났다.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함수 호출될 때 t 펑션 2000초겠죠? 2000. 글자 좀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게 그림판이어가지고 손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 끝나고 마지막에 여기가 또 끝나면 이제 여기 전부 다 코드 자체는 전부 다 끝났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 아까 이 백그라운드와 매크로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없었을 때는 이 부분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나머지 콘솔 로그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지? 그거를 몰랐죠.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이 타이머가 3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는 실제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백그라운드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엔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넓은 범위, 운영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나 운영체제 이런 걸 합쳐서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백그라운드의 특징은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여기 백그라운드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엔진이라면 뭐 C++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면 뭐 C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만은, 백그라운드에 들어있는 애들은 동시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동시란 개념이 없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동시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동시라는 개념이 생겨요. 동시. 그러면 누가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냐, 또는 백그라운드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setTimeout을 호출했을 때 setTimeout의 타이머들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미스가 여기 들어가고, 노드라면 프로세스 넥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넥스트 틱이라는 게 있는데 걔도 여기 백그라운드에 들어가고, 또 유명한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요청, AJAX 요청 있죠. AJAX 요청 같은 것들이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벤트 리스너, 클릭 같은 이벤트 리스너나 아니면 뭐 커스텀 이벤트 이미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히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비동기면 적어도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거치겠구나. 비동기인 애들이 대부분 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타이머 3개가 있는데, 타이머 3개를 동시에 시간초를 세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시간초를 세주는 것도 원래 이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여기 엔진이든 뭐 운영체제든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보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뿐이기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동시에 시간을 세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는 거는 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가능한 일이다. 네트워크 요청도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AJAX 요청을 서버로 막 수십 개를 보낸다. 그러면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는 동시를 못하지만 뭔가 실제로 동시에 요청을 보내고 동시에 응답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백그라운드라는 곳에서 동시 일어나고, 그 결과값이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비동기 코드들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setTimeout을 하면서 0초, 1초, 2초 있는데, 그럼 백그라운드라는 존재가 시간을 세주겠죠. 그래서 0초 하면 0초 뒤에 이 setTimeout 함수의 역할이 뭐죠? 0초 뒤에 이 함수를 실행해주는 애죠. 콜백 함수를, 비동기 콜백 함수를.
그러면 비동기 콜백 함수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할 때는 반드시 이 호출 스택으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호출 스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에 간 코드는 한번 이 태스크 큐를 거쳐야 됩니다. 태스크 큐를 거쳐야 되고, 태스크 큐 거칠 때는 이 setTimeout은 이 대문자 m인 여기에 이렇게 Q처럼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Q랑 스택을 첫 시간에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호출 스택은 스택이고 이 태스크 Q는 Q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초 뒤에 여기 가서 쌓이고, 얘는 1초 뒤에 여기서 쌓이고, 얘는 2초 뒤에 여기에 쌓이겠죠. 그리고 Q의 특성상 1번 FIFO라 그랬죠. FIFO. 제가 처음 들어왔던 게 첫 번째로 실행된다. 이 이벤트 루프, 얘가 이제 이벤트 루프인데, 이벤트 루프의 역할은 Q에서 이거 함수들을 하나씩 이 호출 스택으로 올려줘요. 어떤 때 올려주냐면 호출 스택이 비어있을 때. 지금 아까 예전에 어노니무스까지 끝나서 호출 스택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1번 함수를 여기로 끌어올려줘요. 하나씩 끌어올려줍니다. 이거 보면 얘도 화살표 함수죠. 이 화살표 함수가 끌어올려지고, 이게 호출되면서 여기 안에 콘솔 로그에서 콘솔에다가 이제 A가 찍히겠죠. 콘솔에 A 찍히고 끝나고 그러면 다시 또 호출 스택이 비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부분, 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고 또 콘솔 로그 B를 하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실행된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이게 호출 스택으로 끌어올려져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이렇게 해서 얘네 둘 나간 다음에 똑같이 화살표 함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C.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ABC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지만 백그라운드와 매크로 태스크 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 두 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비동기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근데 복잡해 보여도 사실 이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어떤 점이 장점이냐, 모든 비동기 코드가 전부 다 동기로 보여요. 제가 비동기는 순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이유가 요거, 코드들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동기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순서가 헷갈릴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비동기는 순서가 헷갈려요.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실행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 나중에 실행되고, 요거 나중에 실행되고, 또 이거 나중에 실행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헷갈리는데, 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 백그라운드와 매크로 태스크 큐, 마이크로 태스크 큐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모든 코드가 다 순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제 코드를 안 돌려봐도 전부 다 그 머릿속으로만 해도 비동기 코드를 전부 다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비동기 코드 같은 거 퀴즈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거 대부분 다 머릿속으로 그냥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99%만 지향한다고. 100%를 지향하기엔 너무나 힘들어요. 100% 지향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1% 채우려면 이 방식을 다시 해서 이거를 다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1%를 포기하고 이런 좀 원래 스펙에 없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